자, 제가 V4 벤데타를 처음 하겠다고 했던 게 거의 1년 됐죠, 그쵸? 거의 1년. 거의 1년 만에 드디어 V4 벤데타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래 V4 벤데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조금 달랐어요. 그 시기는 조금 달랐는데 그때는 이제 V4 벤데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가 총선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뭐 다음 보궐선거랑 대선 뭐 2년도 안 남았다. 슬퍼하고 좌절할 시간도 없다. 우리가 뭔가를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V4 벤데타란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V4 벤데타를 하고 컨텐츠를 하나를 하고 두 개를 하고 그리고 편집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3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제가 이 컨텐츠를 처음 준비할 때 영화 조커 아시죠? 영화 조커랑 V4 벤데타를 비교해 가면서 리뷰를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기획을 했었고 제가. 근데 계획을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괜히 어설프게 영화 두 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할 바에 그냥 V4 벤데타만 하기로. 그리고 제가 닉네임이 조커잖아요. 조커제이. 근데 제가 조커제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9년 말이었나 2020년 초였나 그쯤에 영화 조커가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개봉하기 전부터 엄청 핫했어. 개봉 전부터 이미 그거는 뜨거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내가 닉네임을 유튜브 닉네임을 조커제이를 쓰는데 조커라는 영화가 조금 멋있게 나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 조커는 완전 그냥 찐따 영화예요. 찐따 영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조커 영화는 이거였어요. 조커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세상이 있는데 그 잘못된 세상을 바꿔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바꿔내는 뭔가 그런 조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닉네임을 쪼코제이라고 썼던 게 사실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근데 뭔가 비정상적인 나라에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커의 역할이 돼야겠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야. 겸사겸사. 근데 영화 조커가 개찐따 영화였다는 거지. 영화 조커에서는 세상이 잘못돼 있지도 않았어요, 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로 공산주의화 시키는 영화예요. 자본주의의 사회를 찐따 새끼가 공산주의화 시키는 그런 병신 같은 영화예요. 게다가 그 제가 이제 V4 벤데타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조커에서의 그런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은 지하철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총 쏘고 시작한 거거든.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V4 벤데타가 제가 원하던 영화라는 거죠. 제가 원하던 영화. 이 V4 벤데타에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컨텐츠를 전개시킬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 때는 제가 아예 영화 전반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한번 폴더 보여드렸죠.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그 영화 V4 벤데타 컨텐츠 준비했던 폴더인데 폴더가 엄청 많죠? 44개요, 44개. 세부적으로 제가 해놓은 게.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파일만 423개 파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여기 알파 표시된 거 있죠? 알파 표시된 것들은 다 오늘 생략할 거예요, 생략.
조금 간소해서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했었는데 한때. 자, 그래서 제가 저 생략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리뷰보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국익파 여러분, 그 가짜 국익파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가짜 국익파 말고 우리 조커분들, 진짜 우리 국익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메시지랑 조금 관련이 없는 거는 최대한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순서대로 이 전개를 만들까, 아니면은 영화 순서대로 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씩 맞춰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이 계시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승전결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방송 자체가 조금 기록을 남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 유입된 분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영화의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해요. 영화의 순서대로. 그리고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제가 지금 영화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 보시는 게 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내용을 최대한 많이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거 일단 생각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레지를 키기 전에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가 일단은 굉장히 많은 영화가 그렇겠지만 소설이 있었어요. V4 벤데타라는 소설이. 만화도 있었어. 그걸 기반으로 만든 영화예요. 소설가 만화. 근데 영화는 또 원작이랑 또 좀 거의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영화로 이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 모른다. 나 영화 매트릭스 모른다. 지금 뭐 급식충 아니면은 매트릭스는 거의 다 알지 않을까요? 그쵸? 매트릭스 형제가 이 영화로 영화화 시키는 걸 각본을 했어요. 이 영화를. 기대되시죠?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그쵸? 그리고 이 영화가 한국 사람들은 몰라. 국내선 존망한 영화야. 근데 미국에서는 박스 오피스 1위 했던 영화예요. 실제로. 어떻게 기대가 많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레지를 키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V4 벤데타. 이 프레지의 움직임 오랜만이죠, 그쵸? 제가 이 컨텐츠를 3개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요 마크가 사회적 배경이에요. 썩어 있는 정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V4 벤데타. 극 중에서의 인물이죠. V4 벤데타. 그리고 세 번째가 요 마크. 요 마크가 이제 결전의 의미인데, 밑에 제가 내용을 써놨거든요. 자, 사회적 배경, 썩어빠진 정부. 그리고 영화상에서 이 썩어빠진 정부를 상징하는 마크가 저 마크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마크를 쓴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전략과 전술. 이 영화에서 이 V라는 발음 안 굴릴게요, 여러분. V 이렇게 안 할게요. V라는 이 주인공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썩어빠진 정부, 이 잘못된 세상을 정상화 시키는가. 거기에서 제가 가로 열고 써놓은 게, 첫 번째가 어그로, 두 번째가 언론 미디어 활용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결전의 날, 그리고 최종 결과. 거기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전국민 전사화.
그리고 두려움 극복이라는 거죠. 두려움 극복.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여러분, 요 가면 많이 보셨죠? 요 가면. 요 가면 많이 보셨죠? 이 가면 자체가 보통 이제 어나니머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가면 자체가 원래가 가이 포크스 가면이에요. 가이 포크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가이 포크스가 뭔지 일단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뺄 건 다 뺐는데 요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영화에 나온 내용 캡처입니다. 자, 기억하라. 12월 5일을 기억하라. 화약 음모 사건. 이 화약 음모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남자는 이름은 가이 포크스. 1605년 그는 의사당을 폭파하려 했다. 이건 실화예요. 그는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지? 사람이 아닌 신념을 기억하라 배웠다. 이거 솔직히 한국에서 특히 반중바닥에서 신념이 어딨어. 사람을 기억하지. 다 빠심이고 팬심이고. 어쨌든 이런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벤져스는 실패했습니다. 체포되고 처형돼 잊혀지니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신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우벤져스는 실패했어도 반중에 대한 국가 정상화, 거짓된 세상에 대한 진실 추구, 그 신념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400년이 지나도 그럴 수 있대요.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컨텐츠 초반부터 깊숙이 들어가나?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제가 영화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순서가 아니라 영화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은 영화 한 편을 보신 것 같은 재미가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신념을 위해 죽이고 죽는 사람들을 봤다. 하지만 신념에 입맞출 순 없다. 만지거나 잡을 수도 없다. 신념은 피를 흘리거나 고통을 못 느끼며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운 건 신념이 아닌 한 남자다. 12월 5일을 기억하게 만든 남자. 영원히 잊지 못할 남자. 조커 제이. 농담이고 그게 V4 벤데타입니다. 그게 가이 포크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이 포크스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그 1605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1605년에 이게 조금 이거 설명드리면 원래 또 20분 30분이에요. 진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약간 종교 간의 싸움 같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임스 1세가 있었고 영국에 개신교계라고 하고 그거에 이제 가이 포크스는 카톨릭계로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다 실패했던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분파라든지 파벌까지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혁명은 실패했었고 그 가이 포크스 인형을 태우면서 악당으로 인식시키려는 목적으로 11월 5일날 실제로 지금 영국엔 있어요. 가이 포크스 데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인식을 시켰던 거죠. 근데 정작 현재에도 국민들의 인식은 저항의 아이콘, 이 가이 포크스 저 가면 있죠. 어나니머스 가면. 저 가면 자체가 저항의 아이콘이에요.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길게 얘기하면 오늘 방송 진짜 끝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줄이고 줄이는데 이제 영화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영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영화 순서대로. 첫 번째 이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 사회적 배경,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화 배경상에서 그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3차 대전 이후에 2040년의 영국이에요. 이 영화의 배경 자체가. 그거에 대한 내용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듣기로 의약품이 절실한 구미국이, 그러니까 2040년 상황이에요. 미래의 상황을 그냥 가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때 미국은 거의 망해 있더라고. 영화상에서. 밀과 담배를 잔뜩 보내왔더군요. 여긴 영국입니다. 신선의 제스처라면서요. 제 생각을 알고 싶으세요? 제 프로를 보시니 당연하겠죠. 식민지였던 미국에 복수할 때입니다. 수백 년 전 그들은 우리가 보낸 차를 바다에 버렸죠. 지금 이 화면에서 영상은, 이 화면은 별개로 생각하세요. 아까 첫 장면 있죠.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부두로 달려가 야만인들 땅에서 온 밀과 담배를 바다에 처박아야 합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괜찮죠? 야만인들의 땅,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한때 모든 걸 가진 초강대국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문둥이로 득실되죠. 왜일까요? 신을 부정해서예요. 3차 대전이나 전염병 때문이 아닌 심판을 받은 거죠.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신을 두려워하는 영국인인 게 뿌듯합니다. 제가 자꾸 부연 설명하고 싶은데 부연 설명하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이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배경이 통제사회. 영화의 사회적 배경이에요. 그 당시에 영화 내용상에서. 통금이 발령됐습니다. 영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허가증 없는 위반자는 체포될 것입니다. 통금, 근데 이 여자가 이비라는 여자인데, 또 재밌는 게 영화 주인공이 V라고 했잖아요. 근데 V를 거꾸로 하면 이비잖아요. 물론 영어식 표현으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의 부모님이 과거에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잡혀 들어갔다가 실종된 뭐 그런 사람이고,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통금 시간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 마치 10시에 모든 술집이 문 닫는 것처럼. 근데 이때는 아예 통금이야. 밖에도 나가면 안 돼. 통금 시간에 밖에 있다가 이 정부 관계자한테 잡힌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통금 시간이지 않을까, 삼촌이 아프세요라고 좀 둘러댔어요. 근데 삼촌한테 가기 전에 우리부터 좀 돌봐줘 하면서 뭐 이렇게 겁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 마크 기억나시죠? 정부가 준 권한으로 널 벌줘야겠어.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인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린 핑거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V가 등장을 합니다. 방금 V가 등장을 했죠. 그쵸? 그래서 V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쟤네들 다 죽여버려요. 싸움을 겁나 잘해 V가. 여기서 약간 사기 캐릭터예요. 그 물리력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물리력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 바이러스 얘기할 때 설명드릴게요. 바이러스. 여기서 또 바이러스도 나와요.
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여기로 잠깐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제가 전략과 전술이에요. 이 V4 벤데타에서 V의 목적이 뭐냐? 요게 요 장면에서 나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자, 여기서 저 핑거맨이라는 정부 관계자 새끼들을 V4 벤데타의 저 V가 다 죽여버린 다음에 저 여자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마스크는 값싼 허영심이 아닌 자치를 감춰버린 여론을 상징하며, 자치를 감춰버린 여론.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언론 포털이 주입시킨 대로 떠드는 앵무새 새끼들만 있지?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한 과거의 분노를 상기시켜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사악한 벌레들을 멸할 도구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애초에 이 영화에서 이 V의 목적이 뭐겠어요? 국가 정상화죠.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는 게 이 애초에 V의 목적인 거예요. 아, 빨리 진행하기 진짜 힘드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이제 EBA에 대해서 이제 우연이라는 거에서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 요건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뭐가 나오냐? V의 전략이 나와야죠. 다음 장면. 첫 번째 중요한 게 관심 유도랑 어그로예요. 어그로를 끌어줘야 돼. 국가 정상화 다 좋아. 진지하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양복 입고 어그로가 끌려지지가 않고 국가 정상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V가 이비란 여자를 만나서 어딜 데려가서 뭘 하냐면은, 자, 어떤 건물 옥상에 데려가요. 기다려. 형사재판소에 바치는 나의 협주곡이야.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을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거 다 해킹을 한 거예요. 그걸 틀고 저 형사재판소를 폭발을 해요. 이 암울한 시대에 무용지물이 되어 정부의 규제와 탄압을 방관한 공로지. 음악을 틀죠. 근데 재밌는 게 요 장면에서 이 여자 있죠. 이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 한번 그 인상착의를 한 번만 머릿속에 메모리에 넣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소 폭파가 돼요. V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어그로죠. 엄청난 어그로. 관심 유도고. 음악을 틀면서 송금 시간에. 그야말로 런던의 모든 그 시민들 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 일단 영화를 감상하시듯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에 이 썩어 빠진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요. 비상 방송 시스템에 녹음기를 연결했더군요. 그 음악을 틀었던 거. 폭탄 잔해를 수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형사재판소를 폭파시켰던 그 폭탄 잔해를 수거를 했는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싸제 폭탄임에도 시중에 흔한 화학물로 제조돼 추적이 어렵습니다. 범인은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일단 관심 유도 어그로를 끌었어요. V가 바보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다시 이 사회적 배경, 썩어빠진 정부로 넘어와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언론 왜곡을 엄청 해요. 언론 왜곡. 이 언론 왜곡은 계속 나와요. 계속. 제가 많이 생략했는데 중요해서 좀 계속 넣었거든요.
자, 영화 내용의 순서대로 형사재판소 아까 폭파하고 나서 다음 나온 내용인데, 시민들 전화를 도청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든 그 국민들의 전화를 도청을 하는 씹새끼들이에요. 도청하는데 주된 통화 내용이 재판소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머릿속에 재판소 폭발밖에 없는 거야, 관심사가. 그 정도로 어그로를 일단 잘 끌었던 거지, V가. 자, 지금 이 나오는 새끼가 서틀러라는 새끼, 서틀러. 이 새끼가 대장이야, 대장. 개새끼들 중에 대장. 그러니까 거의 뭐 시진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재인 아니면 뭐 홍석현 뭐 요 정도. 그래서 대책은 세웠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또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이걸 해. 어디 숨어 있어, 이 새끼는. 지 정체를 가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한 걸로 발표할 거래. 그러니까 이걸 언론을 왜곡하는, 진실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죠. 벌써 긴급 방송을 편성했으며 붕괴 위험성을 증언할 전문가도 출연합니다. 프로더로가 낡은 건축물 보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설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낡은 건축물이 위험해서 철거를 한 거다. 우리 신념을 대변하고 시대에 걸맞는 새 재판소를 건설할 예정이란 것도, 예, 요렇게 왜곡을 해요. 언론 왜곡을. 언론 왜곡.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럼 우린 방송국이야. 뉴스를 보도할 뿐 날조하진 않아. 날조하는 건 정부가 하지. 재판소 철거를 맡은 철거반이 즉석 고별식을 치른 거라 하는군요. 그러니까 둘러대는 거예요. 예정된 철거였지만 음악과 불꽃놀이는 즉흥적인 결정이었답니다. 영화 자체가 좀 막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영화 내용이 막 재밌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 방송도 이게 재밌게 하기가 좀 힘드네요. 내용 자체를 일단. 자, 일단은 원래 준비했던 대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V가 지금 이 영화상에서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지는 이해되시죠? 지금 한국 사회랑 똑같아요. 병신 같은 나라예요, 진짜로. 언론 왜곡. 언론 왜곡 뒤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제가 영화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V가 세상을 바꾸는 전략과 전술 중에서 두 번째가 언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언론. 진짜 제가 V4 벤데타라는 영화를 보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제가 어그로 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언론 활용해야 된다고 했고. 자, 이 언론을 얘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V가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영화 내용상에서도. 자, 방송국에 뭐가 이렇게 배달이 와요. 배달이. 어우, 좋아. 여러분. 잠깐 좋습니다. 잠깐 좋아. 자, 뭐가 배달이 왔어요. 이게 뭐냐? 배달 온 게 저 가면이에요. 배달 온 게. 뜬금없이.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저걸 V가 보냈겠죠. 그쵸? 누가 보냈겠어요? V가 보냈지. 저걸 왜 보냈을까, 방송국으로? V가 방송국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근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있어. 쏠 테면 쏴봐라 이거지. 그리고 침입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요 장면은 제가 사실 영화에 진짜 많은 장면을 캡처를 했는데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한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V가 방송국을 장악한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방송국을 장악하고 나서 원래 나가던 방송을 끊고 V가 보내려던 메시지 있죠, 그걸 틀기 전인데,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이, 이 영화상에서의 국민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다 갑자기 화면이 저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야 뭐야 하는 장면인데, 이걸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의지를 하고 언론에 개가 돼 있는지, 언론에 얼마나 세뇌에 취약한지, 그거를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영상에서는. 근데 제가 영상이 아니라 캡처본이라 좀 담는데 한계가 있는데, 텔레비를 보고 모든 사람이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텔레비가 잘 안 나오니까 저 텔레비를 두들기고, 아빠 TV가 이상해. 이것도 언론과 관련된 내용이라 여기서 한번 표시를 했고요. 자, 방송국 이제 내용 이어집니다. 방송국에 침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방송국의 부위가 이제 침입을 성공을 해서 다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이제 송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이, 이제 여기서 V가 무슨 메시지를 송출하느냐,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방송을 빨리 진행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자, 제가 여기만 노란색 글씨 해놨잖아요. 이 핵심 메시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자, 런던 시민 여러분, 언론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 뭐 길거리에서 앞만 떠들어봤자 사람 몰라요. 공중파에서 한 번 때려줘야 돼. 그 파급력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부인은 이 런던에서 가장 큰 메인 방송국을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이 파급력이 같아요? 억울로 어떻게 끌었어요? 헌법재판소 폭파시켜버렸잖아요. 통금시간에 음악 틀고. 자, 일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런던 시민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일상의 편안함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런던 시민들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방관했던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중 전사가 돼주셔야 된다고.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훨씬 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졌던 생각이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한번 일단 이 연설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일상의 편안함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변화나 소요는 질색이죠.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뇌를 당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죠. 역사적 사건이나, 이 장면도 재밌는 게 이 새끼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
집에다가 김정일 사진, 문재인 사진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뇌당해서 맨날 호건을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위인의 죽음 혹은 전쟁이 끝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만큼 여기서 이 여자아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단 메모리에 넣어두시라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11월 5일을 맞아 이날이 11월 5일이었어요. 잠시 그 의미를 되새겨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을 막으려고 누군가 전화통에 고함을 질러대고 곧 특공대가 오겠죠. 왜일까요? 정부가 대화 대신 곤봉을 휘둘러도 언어의 강력한 힘이 의미 전달을 넘어서 들으려 하는 자에게 진실을 전해서죠. 그 진실이란 이 나라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코제이가 말하고 싶은 진실이란 이 대한민국이 단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악함, 부정, 편협함, 탄압이 만연하고 한땐 자유로운 비판과 사고, 의사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젠 온갖 감시 속에 침묵을 강요당하죠. 어쩌다 이렇게 됐죠. 누구 잘못입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멘트를 해요. 물론 가장 큰 책임 정부에 있고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지영이 되도록 방관한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은 그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아, 편안하게 살고 싶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변화 싫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살만해. 자리 잡았어.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나오고 있고 편안해. 방관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중국화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유는 간단해요. 두려웠던 거죠. 누군들 아니겠습니까? 전쟁, 테러, 질병, 수많은 문제가 연쇄자국을 일으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죠. 이 영화에서는 또 제가 바이러스 얘기는 조금 이따 차례가 되면 할 건데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살포를 해서 공포를 주고 그 공포심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이성과 세뇌를 시켜요. 공포에 사로잡힌 여러분은 서틀러 의장한테 구원을 요청했고 그는 질서와 평화를 약속하며 침묵과 절대 복종을 요구했죠. 어젯밤 난 침묵을 깼습니다. 형사재판소 폭발시켰죠. 재판소를 파괴해 조국에 잊혀진 가치를 일깨워줬죠. 400년 전 한 위대한 시민이 11월 5일을 우리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함, 정의, 자유가 단순한 단어가 아닌 관점임을 알리길 원했죠. 눈을 가리고 살았고 정부의 범죄를 알지 못한다면 11월 5일을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하지만 나와 생각이 같고 내가 느끼는 것과 추구하는 것에 공감한다면 들고 일어나십시오. 정확히 1년 후, 이때 이제 V가 1년 후를 예고를 해요. 의사당 앞에서 그들에게 11월 5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신 잊지 못하게 해줍시다.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V는 방송국을 잘 탈출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비라고 극중에 이비라는 여자가 도와주는 장면도 있는데 일단 그건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또 언론 왜곡을 하죠. 또 언론 왜곡. 또 언론 왜곡을 합니다. 여기 제가 진행하면서 언론 왜곡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일상화가 돼 있는 거지, 언론 왜곡이 얘네들한테.
자,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방송국 테러 상황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V라고 알려진 정신이상 테러범이 폭탄과 총기로 무장, 조종실을 점령하고 반사회적 증오로 가득 찬 메시지를 방송했죠. 방금 들어온 진압작전 화면입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테러범은 진압작전 중 사살된 걸로 추정됩니다. 개소리죠, 개소리. 그리고 아까 제가 생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배달이 왔던 가면 있죠. 배달 왔던 가면. 그 가면을 조종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씌웠어요. 누가 부인지 알 수 없게. 그 전략으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배달이 왔던 거예요. 그 V 가면이. 어나니머스 가면. 그 가이포크스 가면이. 당국이 공식 발표했군요. 상황은 종료됐고 테러범은 사살됐습니다. 또 언론 왜곡하죠. 또 언론 왜곡. 끝도 없는 언론 왜곡.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몇 개 내용이 있는데 생략하고 이제 또 V가 가만히 안 있죠. 1년 뒤를 예고를 했어요. 1년 뒤를 예고한 게 괜히 1년 뒤를 예고했겠어요? 1년 동안 할 일이 있으니까 1년 뒤를 예고했겠죠. 이 V의 전략 전술 중에 또 하나가 주요 인물 제거입니다. 주요 인물 제거. 이거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 V의 전략과 제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이 조커제의 전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또 100% 똑같진 않아요. 이 주요 인물 제거는 이제 일단 영화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자, 아까도 나왔던 놈인데 이 새끼가 런던의 목소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런던의 목소리. 그러니까 약간 손석희 같은 새끼. 손석희 같은 새끼. 영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했던 방송을 지가 샤워하면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 V가 나타나. 깜짝 놀라죠. 안녕하신가 사령관. 요 내용은 지금 또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런던의 목소리라는 인물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요건 또 어떻게 보도록 하겠어요. 또 나옵니다. 언론 왜곡. 언론 왜곡은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생략할 건 다 생략했는데도 언론 왜곡은 계속 나옵니다. 비밀에 붙이는데 의장님도 동의하셨어. 런던의 목소리가 살해된 게 알려져서 좋을 게 없어요. 뇌졸중 어떻소? 자다가 편히 죽었다고 하는 게 좋겠어. 또 왜곡하죠. 또 왜곡. 끝도 없는 왜곡입니다. 끝도 없는 왜곡. 뒤에 더 나옵니다. 진짜.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바이러스 뭐 이거까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거 방송 너무 기생충만큼 오래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것만대로 다 하면 자, 여기서 제가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게 훨씬 빨라. 이 영화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좀 뒤에 내용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요. 바이러스를. 왜냐?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장악하려고, 정권을 쥐려고, 그리고 통제하려고, 세뇌시키려고, 선동하려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인트 메리라는 학교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가 다 해놨는데 말로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세인트 메리, 정수장 이렇게 해가지고 세인트 메리는 학교에서 처음 그걸 살포를 시켜서 사람들 막 죽여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정부 시위했던 사람들을 다 실험용 쥐로 써요. 그 중에 이비의 엄마 아빠도 있어요. 아까 그 여자 이비의 엄마 아빠. 그리고 실험용 쥐로 쓰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V예요. 실제로. 요건 좀 내용 뒤로 가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미리 말씀드리고 알고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근데 계속 이 바이러스를 먹이고 백신을 만들려고 해도 실패하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게 V예요. V가 그러면서 돌연변이가 됐어.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능력이 거의 인간계를 초월했어. 아까도 처음에 이비란 여자를 만났을 때 그 핑거맨이라는 놈도 총도 들고 있는데 걔네들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칼로. 그러니까 물리력이 엄청나 있어. 근데 가면을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온몸이 화상이야.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났던 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지. 그래서 V가 살아났는데 V가 그 수용소를 다 불태우면서 탈출했던 게 V예요. 그리고 이 V의 혈액 샘플을 통해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던 놈들이 아까 죽었던 런던의 목소리랑 그 저쪽 한국으로 치면 그 좌빨 새끼들, 그 패밀리 새끼들, 뭐 조국, 임종석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그쪽 패밀리 새끼들. 그런 새끼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이러스를 통해서 치료제도 미리 만들어 놓고 제약회사로 돈을 엄청 벌어요. 영화에서도 그 내용 다 나와요. 제가 캡처 다 해놨는데 말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핵폭탄처럼 무기화 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3차 대전 이후의 영국, 2040년의 영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묘사가 안 돼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빠르게 넘어가. 빠르게 넘어가기 너무 힘들어, 진짜. 물 한잔하고, 아. 자, 사회적 배경 다 이해되시죠? 사회적 배경. 그리고 V의 전략과 전술. 전략과 전술, 저 때문에 안 보이네. 전략과 전술, 그쵸? 네. 전략과 전술 끝난 게 아니죠. 결단력과 실행력. 이게 또 진짜 중요해요. 결단력과 실행력. 자, 이비와의 대화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게 많은데 웬만한 건 생략했는데 요거는 보여드려야 될 것을 놔뒀습니다. 자, 이 런던의 목소리가 죽었잖아요. 그쵸?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있었습니다. 런던의 목소리로 알려졌던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또 언론 왜곡하죠. 시차가 발견된 곳은 방송국 사무실로 야근하던 곳이죠. 근데 이비가 원래 방송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비의 방송국 그 출입증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V가 바로 얘기하죠.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화났군.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선비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십선비질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랑 똑같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지금 잡아먹게 생겼는데 중국인 포비아를 하면 안 된다. 이질하라고 있잖아. 착한 척 하려고. 여기서 이 이비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이 영화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영화 초반이란 말이에요. 핑거맨을 죽일 땐 화내지 않았잖아. 그쵸? 선의를 위한 폭력이야. 무슨 소리예요? 정의. 그니까 저 지금 대한민국에 나라 팔아먹는 친중파 씹새끼들, 그런 새끼는 법으로 안 된다 이거지. 이제는 더 죽일 거예요? 그래, 단호해. 결단력이야. 실행력이거든.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또 이제
영화에서 그 경감으로 경찰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영화에서 좀 중요한 역할인데 그 사람이 라크힐이라는 데 가서 그 바이러스 음모에 대해서 추적하는 장면이 좀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거 일단 제가 또 다 생략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국익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국익 바이러스. 왜냐면 제가 국익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영화에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익 바이러스거든. 국익 바이러스가 뭐냐면은 V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V 자신이 내가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참가자가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국익 바이러스. 이 국익 바이러스는 뭐냐면은 결국 2비부터 해서 주변 인물들이 한 명씩 반중 전사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자, 항상 두려워하는 게 싫지만 무서워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세상이 엉망인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줘요. 자네 뜻이라면 이렇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런 십선비 소리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국익 바이러스가 스며들어서 한 명의 전사화 된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얘기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또 V는 계속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주요 인물 제거. 자, 요 장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그 제가 아까 처음에 가이포크스 설명드리면서 제임스 1세랑 뭐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얘기하는 그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일루미나티 이쪽 뭐 이런 것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상에 좀 페이크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제가 맨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제가 얘기했죠. 굳이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일루미나티는 천주교 쪽이고 프리메이슨은 기독교 쪽이다. 근데 V가 핵심 인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주교님. 누가 봐도 성당이죠. 천주교 성당. 준비는 끝났나? 방금 일정을 확인했는데 미사 시간 맞추려면 지금 가셔야 돼요. 천주교 맞죠? 그러니까 내 관심은 미사가 아닌 내 마지막 타락이 준비되냐는 것이야. 이 새끼가 하는 말이야, 이 새끼가. 그러니까 여자를 불러놓은 거지. 근데 진짜 웃긴 게 진짜 이건 흥미로워요. 도착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 늙은이 저 새끼랑 요거 한 판 할 여자를 데려다 놨어. 도착하긴 했는데 실수가 있었는지 평소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왔대. 평소보다 나이 많은 여자. 그러면 할머니가 왔단 얘긴가? 근데 일단 내용 보세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이비예요. 이비. 바로 방금 전 장면에서 이비가 V한테 얘기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해달라고. 근데 얘가 늙은이에요? 얘를 보고 나이 많은 여자가 실수로 잘못 왔다라고 했다는 거는 평소에는 소아성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미모를 의심했더니 내 불찰이로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여자를 보고 여자를 데려다 놓고 실수로 잘못해서 나이 많은 여자가 왔다고 한다는 거는 평소에는 소아성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V가 곧 들이닥치겠죠? 그가 곧 저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컨셉놀인 줄 알아. 변태 새끼가. 상황극인 줄 알아. 상황극.
여러분, 저도 상황극 좋아합니다. 근데 이 새끼는 달라. 개새끼. V가 등장하죠. 성서에서 훔친 낡은 몇 마디 문구로 벌거벗은 악행을 감추니 악마짓을 하면서도 성자처럼 보이는구나. 제발 자비를 이지랄 하는 거죠. 개새끼들. 꼭 죽을 땐 이지랄해. 이 새끼도 결국 죽입니다. 주요 인물 제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주홍 장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에서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런던의 목소리라는 새끼를 죽일 때 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사령관이라고 했냐면은 V가 원래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이러스를 실험하는 실험용 쥐로 들어가 있었다고. 그때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런던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때 그 검시관의 역할이었던 또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여자도 제거를 해. 근데 그거 일단 오늘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그 검시관은 근데 지가 죽을 때도 잘못한 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바이러스 개발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같은 자예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삽질을 했던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죽기 전에 그런 살려주세요의, 제가 잘못해서 살려주세요의 그런 반성이 아니라 진짜 반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영화상에. 그것도 다 캡처해놨는데, 어쨌든 검시관까지 주요 인물 제거를 합니다. 근데 그 검시관이 자기의 일기장을 줘요, 죽으면서. 그 일기장에 진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저널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경찰한테 넘어가요. 그 경찰. 그리고 그 경찰은 또 그걸 보고 각성을 해요. 요것도 국익 바이러스입니다. 자, 다시 국익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금 영화 순서대로 내용을 진행하니까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인트 메리에 관한 의문점이야. 세인트 메리 사건 자체가 바이러스가 처음 세인트 메리라는 학교에서 퍼뜨렸거든, 이 개새끼들이. 24시간을 뜬 눈으로 고민한 의문. 그러니까 얘가 그 저널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진실을 알게 되고 밤새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숨겨져 있던 자료들을. 내가 묻고 싶은 건, 만약 영국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바이러스 발생 사건이 극렬 종교 집단의 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사건을 정부에서 살포를 해놓고 극렬 종교 집단이 했다고 다 뒤집어 씌웠던 거거든, 그 당시에. 말도 안 돼요. 범인들이 자백했잖아요.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 이 우연의 일치들 전부 조작된 거라면,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치밀하게 계획된 학살이었다면 누군지 알고 싶나? 그 자가 정부 인사라도? 만약 현 정부가 세인트 메리와 정수장 사건 배후이고 현 정부가 무려 10만에 달하는 국민들을 학살한 거라면 그래도 알고 싶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원래 V를 잡는 담당 그 경관이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조금씩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각성하겠어요, 여러분? 얘가 왜 각성하겠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진실은 승리하게 돼 있다. 근데 진실이 승리하게 돼 있고 가만히 놔둔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략들이 필요한 거야. 이 전략들. 여기서 V가 하고 있는 전략들. 그러면서 이 영화 내용 안에서 국민들 사이에 V의 인지도는 계속 상승해요. 그리고 여기서 서틀러라고 나오는 그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씹새끼들의 대장.
그 새끼가 계속해서 왜곡된 보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슬슬 안 믿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서 국익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 게, 이것도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방송국 PD가 있어요. 고든이란 PD가 있는데 걔도 이제 행동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두려워하잖아요. 처음엔 십선비 같았고 처음엔 두려워해. 세상이 바뀌는 걸 무서워해. 내가 나서긴 싫어. 두려워. 근데 한 명씩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V가 관심 유도, 언론 활용, 그리고 핵심 메시지,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방송국 PD였던 사람도 이 반정부적인 마인드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정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부가 정상일 때는 반정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거지만 정부가 개쓰레기일 때는 반정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거든. 정상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TV쇼에서 서틀러라는 그 인물에서 풍자하는 쇼를 해요. 왜냐면 서틀러는 계속 얘기하거든. 그 부인은 이미 우리가 사살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철거를 한 거다. 동요하지 마라. 나한테 계속 복종해라 라고 계속 그 세뇌를 시키는데, TV쇼에서 서틀러를 풍자하는 거를 재밌게 하면서 방송에서 내보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PD도 어떻게 보면은 동참한 거죠. 동참한 거지, 용기를 내서. 또 풍자 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생략. 다 생략. 웬만하면 생략. 그리고 이제 그 고든 PD라는 집에 이비가 같이 있다가 체포가 되는데, 요거는 이따가 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좀 V가 의도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V의 말로는 체포된 이비를 빼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대충 이로 넘어갈게요. 이거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은 영화를 보세요. 그냥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만큼 봤죠. 이만큼. 왜 글씨가 없어져? 왜 처음으로 돌아와? 자, 이만큼 봤죠. 이만큼. 사회적 배경 다 이해되셨죠? 그쵸? 그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V의 목적은 그거 정상화시키는 거였고, 그에 대한 전략과 전술,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결정과 결과 들어갑니다. 결정과 결과 들어갑니다. 이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재밌죠, 그쵸? 근데 이거를 제가 생략한 게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생략 안 하고도 재밌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연 설명하고 재밌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돼 오늘. 힘듭니다. 힘들어. 자, 여기서 제가 생략한 내용이지만, 자료상으로는 생략하지만 말로 빨리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비가 체포를 당해. 근데 그거를 V가 빼내와. 근데 이비는 V가 빼내온 줄 몰라. 자기는 정부 관계자는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그래서 머리도 삭발당하고 막 고문도 당해.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비는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이 정부 관계자라고 생각하겠죠. 계속 고문을 당하면서 V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 하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V가 확인하기 위해서 V가 고문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정과 결과입니다. 그거를 저는 이비라는 인물한테는 미안하지만 완벽한 조직관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에서. 근데 이비가 배신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길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신뢰 확인 차원이에요. 이비가 갇혀있는 장면이에요. 시간이 됐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삭발한 상태예요. 아까 그 여자거든요. 상부에서 원하는 건 약간의 정보야.
little information이라는 거지. 아무 정보나 줘. 이게 영국 영화니까 little information. 아무 정보나 줘. 말은 고맙지만 창고 뒤에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이라는 여자는 이미 신념에 찬 사람이 된 거예요. 내 한 몸 살겠다고 뭐 부위의 정체와 계획을 내가 불지 않고 난 죽겠다. 신념에 찬 사람이 된 거고, 부인은 그걸 확인을 한 거죠. 두려움이 사라졌군. 넌 자유다. 그러면서 풀어줘요. 풀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부인의 집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랑 또 대화하는 장면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 생략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비가 완전히 두려움을 떨쳐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 자, 핵심 메시지에서 11월 5일날 얘기하면서 1년 뒤 11월 5일날 의사당을 폭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국민들 방관했던 너네들도 바로 여러분들 탓이다. 각성해라라고 하잖아요.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1년이 거의 다 돼가.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은 애가 타지. 애가 타는데 거기서 이제 테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막 또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그 경감 있잖아요. 그 경감을 어느 정도 이제 작업하는 게, 부기가 작업하는 게, 그 경감이 굉장히 집요하고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경감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또 작업을 해요. 또 로그드라는 뭐 그걸로 위장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기가 결전을 앞두고 준비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제가 아까 주요 인물 제거라고 했잖아요. 주요 인물. 근데 이번에는 주요 인물 제거가 아니라 핵심 인물 제거예요. 핵심 인물. 핵심 인물이 뭐냐면은, 영화에서 첫 번째 서틀러라는 의장, 그리고 크리드라는 당수가 있어요. 넘버1, 넘버2예요. 넘버1, 넘버2. 근데 제가 봤을 때 부이가 넘버2는 자력으로 죽일 수 있어. 제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넘버1은 제거가 안 돼. 이 새끼는 어디 숨어 있거든.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영상으로 하잖아요. 어디 숨어 있어, 이 새끼는.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 돼.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크리드 당수를 이용해요. 크리드란 당수를 찾아가서, 나는 무조건 이 지금 혁명을 성공시킬 거고, 의사당 폭발까지. 그러면은 무조건 서틀러는 희생양이 필요해서 너를 희생양 삼을 거다. 너가 책임을 져야 돼. 넘버2인 너한테 책임을 물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서틀러를 죽여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죽겠다라고 꼬시는 거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쳐야 돼요. 원래 사기 당할 바에 사기를 쳐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또 그런 장면이 굉장히 또 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핵심 인물 제거 작전이 아까 제가 방금 말로 설명드렸던 거고, 전국민 전사화.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다 가면이에요. 이게 다 저 가면이에요. 엄청나요. 이 영상으로 보시면 더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전부 몇 개야? 현재 확인된 것만 수십만 개예요. 확인된 것만. 그리고 이 가면이 모든 런던 시민들한테 배송이 돼요. 그걸 부의가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쓰고 다녀. 근데 여기서 이 인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도시 전체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의의 예상대로 크리드 당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렸는데 V가 크리디 당수한테 그런 내부 분열 작전을 사기를 치면서 내 의견에 동의하면 당신 문 집 앞에 X를 그어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고민하다가 결국 진짜 V가 말한 대로 자기한테 책임을 묻는 넘버 2인 자신한테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기니까 넘버 1이 결국 X를 그리죠. 그리고 전 국민이 저 가면을 쓰고 다녀요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뭘 해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명분. 제가 미군 지원의 쿠데타 방송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그건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중국 미사일 발사하는 그런 시설에 핵심 인물 한 새끼를 뭐 여자를 어떻게 섹스 비디오를 찍든 뭐 돈을 어떻게 하든 매수를 해가지고 미군 기지, 미군 함대 있죠. 제7함대. 7함대에다가 둥펑 21호 미사일을 발사하게 하는 거야. 근데 안 맞게, 살짝 빗나가게.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미국이 중국을 진짜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뭐 미군 지원의 쿠데타를 얘기할 때도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군이 한국에 개입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명분은 진짜로 그 명분이 그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망하는 거고 망하기 전에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망하기 전에 그걸 실행하려면 그 명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그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여기서 그 명분과 도화선이 나오는 거예요. 명분과 도화선. 자, 이제 지시가 내려오죠. 전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다 배송 받았거든. 마스크 쓴 자는 무조건 체포하시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다니죠. 근데 이 여자 소녀 아이가 부위가 좋아서 저 마스크를 쓰고 벽보에다가 V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부 관계자가 질서를 잡겠다면 멍청한 짓을 할 거야. 이건 다른 사람이 한 말인데 총을 쏘죠. 이 소녀한테, 소녀 아이에게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 사람 얼굴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아까 한 소녀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영화 초반부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도화선이에요. 명분이자 이게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분노를 하죠. 몽둥이 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부 관계자야 저 배지 들고 난 정부 관계자야 하지만 안 맥히지. 다 몰려들지. 그래서 여기서 몰매를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이게 도미노예요. 도미노. 도미노. 이게 영상이 아니라 좀 보기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시작이에요. 도미노가. 그리고 저 장면 이전부터 이 V, 영화 주인공 V가 도미노를 계속 쌓아. 그러다 도미노 쌓는 걸 완성한 다음에 저 소녀가 총마가 죽는 장면에서 여길 딱 넘어뜨려. 그러면서 이게 싹 다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요만큼 남겨놓고. 이것도 다 넘어져 이제. 영상 중간에 제가 캡처한 거라서. 의미심장하죠. 자, 다 와갑니다. 생략을 많이 했더니 그래도 금방 다 와갑니다.
자, 의사당 폭파. 결국 1년 전에 얘기했던 의사당 폭파. 의사당 폭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정부 관계자 새끼들이 막 예상을 했던 게 있어요. 공중으로 할 거다 아마, 아니면은 지하에서 할 거다. 근데 지하 터널을 아무리 수색해도 아무것도 없었어. V의 전략은 뭐였냐. 지하철. 지하철이 폐쇄됐었어요. 이 영화 내용 안에서. 폐쇄된 지하철에 선로를 다시 가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걸 준비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근데 정부 관계자 새끼들은 이것까지는 수색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리고 이 지하철에 폭탄이 가득해요. 이 열차 안에. 의사당까지 연결됐군요. 정말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이비한테 맡깁니다. 이 레버를 당길 사람은 내가 아니야. 어디 가요? 하니까 내 창조주를 만나 그의 만행을 벌할 시간이야. 여기서 창조주란 얘기는 뭐 나의 부모님 아니면 뭐 무슨 나의 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조물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지금의 이런 분노에 가득 찬 신념에 가득 찬 나를 만든 놈들, 한마디로 그 새끼들이죠. 나쁜 새끼들을 만난다는 거죠. 나를 괴물로 만든 놈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을 벌할 시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생략하기가 좀 뭐한 내용이라. 자, 일단 대충 설명드릴게요, 말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핵심 인물까지 제거를 해야 돼. 왜냐면은 군부대가 결국 그 상하 지휘책에 따라서 핵심 인물들,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명령체계를 따르거든. 핵심 인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서틀러는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디 당수라는 놈의 그걸 이용해서 내부 분열을 통해서 제거하는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려면은 본인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레버를 당길 수는 없었던 거지, 본인이. 핵심 인물 제거를 위해서. 그래서 크리디 당수랑 약속한 장소에 갑니다, 이제. 자, 이제 크리디 당수랑 약속한 장소에 부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나타났다. 난 약속을 지켰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냐? 서틀러 데려왔어, 이거지. 데려왔어. 그리고 서틀러를 죽였어. 근데 이제 약속대로라면 서틀러를 죽였기 때문에 부인은 크리디한테, 아니, 크리디가 아니라, 아니, 크리디 당수한테 죽어야 되거든. 근데 이때 미친 물리력, 괴물이라 그랬잖아요. 물리적인 파워는. 여기서 총을 거의 난사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전에 하는 말이, 넌 의장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은 둘 다 곧 죽는다는 거야 라고 대답해요. 둘 다 곧 죽는다. 그러니까 거의 자살 미션이었던 거예요. 자살 미션 얘한테. 그리고 이제 총 난사를 당하죠. 이렇게 둘러싸여서. 근데 안 죽고 나머지 저 병사들 다 처치한 다음에 이 크릴 당수한테 와서 목을 졸라 죽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 전에 하는 말이, 이 마스크 뒤엔 살점만 있는 게 아니야. 한 인간의 신념이 담겨 있지. 총알론 못 죽이는 신념이. 그래서 목 졸라 죽이고 유유히 퇴장을 합니다. 근데 왜 총기 난사를 당했는데도 죽지 않았냐? 배에 전 철판을 깔고 있었어요. 근데 저걸 깔고 있었다고 해도 데미지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V도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핵심 인물 제거됐죠.
전국민 전사화에서 V의 마지막 멘트가 나옵니다. 살아생전 V의 마지막 멘트. 아까 나왔던 장면이지 그건. 레버를 당기는 건 너의 몫이라고. 그건 자네한테 달렸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내 선물이야.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집, 책, 이 기차까지. 이 레버를 당길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이건 아까 나왔던 장면을 제가 일부러 다시 넣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왜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당겨야 돼요? 라고 하니까 V가 대답하는 게 내가 속했고 내가 만든 세상은 오늘 밤으로 끝나. 그러니까 자기는 자살 미션을 한다는 거지. 내가 자기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지.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 이건 그들의 몫이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어요. 아니야, 난 죽게 돼서 기뻐. 진실을 말한 거야. 진실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난 이날 말을 위해 20년을 살았어.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죠. 국민들이 다 전사화돼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요. 다 가면을 쓰고 저거 망토를 두르고. 자, 적이 다가옵니다. 명령 내리십시오. 명령 내려오면 사살하겠다 이거죠. 근데 사령부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V가 핵심 인물을 죽였잖아요. 크리디 당수랑 서틀러 의장을. 크리디 당수나 의장님도. 그러니까 작전 중지, 사살하지 마라 이거지. 명령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이 경찰들이, 군인들이 얘네들의 진입을 막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냥 다 유유히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 국민의 전사화지.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드는 거지. 의사당 쪽으로. 다리를 건너고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군인들은 대처를 못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의사당 폭발을 성공합니다. 이비가 레버를 당기고 내리죠. 여기서 또 그 경감, 그 경찰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도 동의를 해서 레버를 당기고 의사당이 이렇게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재밌어요. 가면을 쓰고 있던 국민들이 폭파되는 걸 보면서 가면을 하나씩 벗거든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원래 V를 추적하던 경찰관 그 밑에 있는 바로 직속 부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V를 응원하는 듯한 뉘앙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방송국 PD였다는 사람이에요. 서틀러에 대해서 그런 풍자쇼를 기획했다가 잡혀 들어갔다는 사람. 근데 V의 얘기로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안경 쓴 여자아이를 주목하라고. 처음부터 나왔던. 얘가 아까 총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살아있다가 마스크를 벗었어. 그리고 마지막 의사당이 폭발되는데 불꽃놀이 모양이 V.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영화 V4 벤데타의 세상을 바꾸는 방법. 근데 제가 아까 그 마스크 벗는 인물들 중에 그 총을 쐈던 놈 있죠. 그 놈도 있어요. 그 놈도 있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안경 쓴 여자아이도 있고
V가 죽었다고 말했던 그 방송국 PD, 고든 PD라는 사람이거든요. 영화 극 중에서. 그 사람도 저 대열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모든 거를 V가 기획했구나. 이 모든 걸 V가 기획했구나. 어떻게 재밌습니까? 어우, 힘드네요. 힘들어. 근데 이 영화에서 일단은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일단 빨리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한잔하고 쉬었다가 소통하면서 있다가 3부 들어갈게요. 2부 지금 끝났잖아요. 끝나가잖아요. 2부 끝나자마자 3부 넘어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일단 2부 마무리 빨리 할게요. 영화 자체에서 일단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방관하던 시민들한테 그 책임을 묻고 그 시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100% 유치하진 않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전략들이랑 굉장히 유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누구나 V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반중 전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잘못된 정부를 바꾸는 거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V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영화 내용상에서 이 종교적인 부분, 제가 아까 그 천주교 그걸 뭐라고 하지? 제가 그쪽은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소화성애하는 듯한 그 모습 보이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이 가이포크스라는 기원 자체는 또 조금 애매해. 개신교냐 천주교냐라고 뭐 카톨릭이냐 했을 때. 그리고 영화 내용에 동성애 코드도 좀 나와요. 긍정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이 서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독재에 대해서 독재냐 민주냐 뭐 이것도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렸는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이 독재에 대한 부분을 나쁘게 묘사한 거, 요런 페이크가 조금씩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런 게 좀 페이크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통일된 메시지를 담아버렸으면은 이거는 미국에서도 개봉이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페이크가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까지 제가 오늘 쭉 컨텐츠 프레지 순서대로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자, 제가 V4 벤데타 이거 내용 영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더 많은데, 일단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3부 들어갈게요. 3부에서 이 영화 V4 벤데타를 지금 제가 왜 이어서 하는지, 원래 요걸 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뭔지,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조커제이의 시즌1의 굿바이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부는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방송 끌 거 아니니까 그대로 계시고 영상 하나만 보시고 3부로 넘어갈게요. 3부 쉬는 시간으로, 2, 3부 쉬는 시간 넘어가겠습니다.